자, 오늘은 좀 차분하게 새로 나온 레이드 딥스톤 무덤을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유로파의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딥스톤 레이드는 나중에 우주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아름답다는 말로도 부족한 BGM과 함께 여러분이 수호자로서 인공위성을 점프해 가다 보면 마음속 한편에 어떤 감동이 올라오는 그런 레이드가 될 거예요. 이번 제 영상과 함께 더 재밌는 유로파 레이드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레이드의 시작은 유로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엑소의 탄생지 딥스톤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에라미스의 추종자들이 이 딥스톤 무덤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는 혼란을 예방하고자 수호자들이 딥스톤 무덤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이 몰락자 무리를 다 잡아주게 되면 굳게 닫혀있던 지하로 가는 입구가 열리게 되는데요. 딥스톤 무덤을 찾기 위해 수호자가 먼저 맞닥뜨린 건 엄청난 한기. 우리는 동상에 걸리지 않게끔 스택을 관리하면서 중간중간에 있는 폭풍의 대피처를 경유해 딥스톤 무덤의 입구를 찾아내야 합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씨 때문에 앞을 분간할 수 없지만 요소요소에 하나씩 서있는 저 가로등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요. 시작 지점에 있는 6개의 몰락자 파이크를 마지막 구역까지 갖다 놓게 되면 긁힌 상처도 없이라는 업적이 완료되면서 역인과성이라는 참새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대피처의 우측에는 숨겨진 상자도 하나 얻을 수 있는데요. 우측 절벽 위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꺾어보면 여기서 상자를 먹을 수 있죠. 어쨌든 그렇게 발견하게 된 딥스톤 무덤, 군데군데 몰락자들의 물품과 깃발이 걸려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1레임들을 시작하기 앞서 화면에 보이는 곳으로 오게 되면 데이터 패드라는 지식을 하나 먹을 수 있는데 이 패드를 5개 다 모으게 되면 최저라는 업적과 함께 식지 않는 사랑이라는 고스트 의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드디어 1레임드. 자, 1레임드의 목표는 무덤 경비병이라는 퓨즈를 다 내리면서 딥스톤 무덤의 보안을 뚫는 작업인데요. 화면에 보는 것처럼 근거리의 구조물 보스한테 딜을 넣는 거기 때문에 순간 버스트가 가능한 그런 무기들이 좋고요. 괜찮은 무기로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4번째 기수 혹은 무난한 제노파지, 또 성체 정도를 추천할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필수는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샷건, 융합 소총 충분히 모두 깰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레이드의 기믹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보스에게 딜을 넣기 위해서는 지금 저 뿌옇게 보이는 쉴드를 제거해야 하는데요. 쉴드가 벗겨진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훨씬 더 퓨즈가 깔끔하게 보이죠. 자, 이런 보스의 쉴드를 부수는 건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보스 바로 아래에 있는 이렇게 생긴 콘솔 10개 중 알맞은 4개를 찾아서 부셔주면 됩니다. 자, 맵의 구조는 우리가 들어온 입구, 이런 하얀 방과 그리고 까만 방 단 2개가 있는데요. 콘솔은 하얀 방이 5개, 그리고 까만 방이 5개, 이렇게 총 맵에 10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런 콘솔을 찾으러 이제 지하로 가봅시다. 지하는 우리가 들어왔던 입구 반대편에 있는데요. 자, 반대편을 쭉 가다 보면 이렇게 빨간 방으로 안으로 더 들어가다 보면 아까 봤던 콘솔이 있는 지하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파티가 초행 파티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초행이라면 게임 시작 전에 이렇게 지하로 내려와서 콘솔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콘솔 10개는 하얀 방이 5개, 그리고 까만 방이 5개, 이렇게 10개가 나뉘어져 있고요. 또 우리는 이 10개 중에 알맞은 4개를 부셔야 보스의 쉴드가 벗겨지면서 딜패가 시작하는 거죠.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콘솔을 깨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맵에 이렇게 증강 단말기라고 이름 붙여진 여기와 상호작용해서 저렇게 뭔가 콘솔을 조작하는 듯한 버프를 먹어줘야 한다는 건데요. 자, 이런 단말기는 하얀 방에도 있고 그 다음 까만 방에도 있고 그리고 아까 봤던 콘솔이 있는 이 지하에도 있습니다. 이 단말기의 역할은 이렇게 버프를 받거나 아니면 획득한 버프를 다시 단말기를 사용해서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 단말기 뿐만 아니라 아까 봤던 것처럼 모든 단말기에서 이 조작 버프를 누군가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번 1레임드는 이 조작 버프를 누군가 받으면서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오직 조작 버프를 가진 사람만이 이 콘솔이 빨갛게 빛나면서 이걸 총으로 쏴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화면에 보는 것처럼 문을 연다거나 아니면 지하로 내려가서 10개의 콘솔 중에 맞는 4개를 부신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이게 이번 레이드의 기본적인 기믹입니다. 자, 이렇게 또 조작을 해서 문을 열고 그 다음 아까 말했던 10개의 콘솔 중에 알맞은 4개를 찾아서 부셔야 되는데 이 조작자한테는 모든 콘솔이 이렇게 빨갛게 보이기 때문에 어떤 콘솔이 10개 중 맞는 4개의 콘솔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조작자가 만약에 콘솔을 잘못 치게 되거나 지하에 너무 오래 있으면 이렇게 불에 타서 죽어버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10개의 콘솔 중 알맞은 4개의 콘솔을 찾아줄 스캐너라는 사람이 위에서 필요한 거죠. 단말기에서 누군가 조작 버프를 먹고 게임이 시작하게 되면
검은 방에서는 저렇게 노랗게 생긴 스캐너 버프를 달고 있는 몬스터가 하나 나오는데요. 저 몬스터를 잡아주게 되면 스캐너 버프가 떨어지고 이걸 먹어준 사람은 스캐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개의 단말기 중 알맞은 4개의 단말기를 찾으면 되는데 이 스캐너한테는 그 4개의 단말기가 노랗게 표시되고요. 그리고 알맞은 4개의 단말기는 검은 방에 2개, 흰 방에 2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채팅을 보면 뭐 검은 방, 블랙의 13번이다. 그 다음 하얀 방, 화이트의 14번이다. 이렇게 4개의 알맞은 단말기의 위치를 조작자에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때 조작자는 지하로 내려가서 스캐너가 말해준 10개의 콘솔 중에 알맞은 4개를 찾아 때려주면 되고요. 그렇게 콘솔 4개를 전부 다 치게 되면 보안 차폐가 해제되어 약점이 드러납니다 하면서 이때부터 이 보스의 딜패가 시작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퓨즈들을 순서대로 끊어야 된다는 건데요. 만약 이걸 순서대로 끊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파티는 전멸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보스의 순서를 알 수 있냐? 우리가 콘솔을 찾을 때는 위에 스캐너가 맞죠? 보스 딜패 때는 반대로 콘솔을 끊었던 지하에서 이 퓨즈들을 보고 보스의 어디를 때릴지 판단해야 되는데요. 자, 보스를 때려야 할 곳은 아까 스캐너가 콘솔을 봤듯이 마찬가지로 스캐너 버프를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래 아래에 있던 조작자는 자기의 버프를 단말기에 업로드하고 위에 인원은 그 버프를 먹어주고 그 다음 스캐너를 가진 인원이 스캐너를 아래로 내려주면서 지하의 인원이 그 스캐너 버프를 먹고 보스의 어디를 때려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자, 보통 여기를 하얀 방이라 부르는데요. 보스 딜패 때 만약에 이쪽이 노란색으로 빛나게 되면 하얀 방 중앙을 때리세요. 이렇게 브리핑이 나가고요. 그 다음 그 왼쪽이 빛나게 되면 하얀 방 왼쪽 이렇게 브리핑이 나가겠죠.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불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하얀 방 오른쪽 이렇게 말해주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그 반대편은 검은 방. 여기서 똑같이 까만 방 왼쪽, 까만 방 중앙, 까만 방 오른쪽 이렇게 브리핑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보스를 때려야 할 곳은 6개 중에 랜덤으로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과정만 실제로 보죠. 검은색 오른쪽, 검은색 왼쪽, 왜요? 검은색 중앙, 검은색 끼고 흰색으로 닫아 먹으세요. 흰색 중앙, 흰색 바로 오른쪽. 깼다. 뭐야? 오케이. 끝났다 네. 끝났다. 자, 이렇게 1렘을 잡아주시면 되고 1렘의 대략적인 지도는 이렇게 되니까 이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딥스톤 무덤의 보안을 해제하면 1렘이 끝나는데 이 시설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건 어둠과 관련한 석상, 저 어둠 조각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딥스톤 무덤의 보안이 굉장히 철저했던 거죠. 이넴 가는 길 저 어둠 석상이 있는 곳에 이 파이프 위에 와보게 되면 데이터 패드를 하나 얻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더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몰락자 엑소, 아트락스와 후에 3렘 타넴으로 만나게 될 타닉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먼저 상대할 건 이네임드 보스인 몰락자 엑소 아트락스. 이번 이네임드의 목표는 복제 능력이 있는 맵의 여러 마리로 보이는 아트락스 1 보스의 진짜를 스캐너가 찾아서 짧은 시간 내에 딜을 우겨 넣어 이걸 보스가 죽을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하는 건데요. 짧은 시간 동안 딜을 넣고 딜패가 끝날 때마다 아트락스는 그 자리에 복제 영혼이라는 자신을 복제하는 영혼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걸 우주 밖으로 날려버려야 합니다. 복제 영혼을 처리하지 않으면 아트락스가 거기서 다시 나오면서 전멸기를 시전하고요. 따라서 스캐너가 보스를 찾아 보스 딜을 한다. 그 후에 나온 영혼을 처리한다. 이 두 가지를 반복하는 게 이넴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죠. 이번 이넴 아트락스 보스는 짧은 시간 동안 딜을 최대한 우겨 넣어야 하기 때문에 빛의 저편에서 새로 나온 경위검 한탄이 보스 딜에 제일 많이 쓰이고요. 보스는 누가 침과 동시에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딜패가 열리기 때문에 스캐너가 쳐야 할 보스를 판별하면 주변의 화력팀이 보스 앞에 모여서 한 번에 버스트 딜을 넣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보통 한탄의 C키를 누르고 좌 우클릭으로 버스트 딜을 넣어주고요. 이렇게 버스트 딜을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봐야 하는 딜패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급할 때는 혼자 한탄으로 때려도 보스의 전멸기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요 기믹은 다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실제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이네임드의 시작은 1층과 2층을 연결해주는 저 엘리베이터 앞에 보스 영혼을 건들면 시작합니다. 이번 이네임드의 전투는 1층과 우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2층, 이 두 개의 층에서 전투가 벌어지기 때문에 화력팀은 인원을 분배해서 1층과 2층으로 나뉘어져야 하는데요. 보통 3명이 나뉘어져서 1층과 2층을 가게 됩니다. 전투 구역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2층을 맡아줄 인원은 이네임드 시작 후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좀 기다렸다가 이걸 타고 우주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2층인 우주에는 알맞은 보스를 찾을 수 있는 저 스캐너 버프를 가진 반달이 나오기 때문에 저걸 잡고 버프를 먹어주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 보스를 알 수 있는 스캐너가 되겠죠. 그러나 현재의 보스를 때려보게 되면 아직까지 보스는 면역 상태. 우리는 이 보스의 딜 페이지를 열기 위해 저 파수병 서비터라는 1렘에서도 나오는 몬스터를 잡아줘야 되고요.
이 서비터는 1층에 3마리, 2층에 3마리가 나오는데요. 이 서비터가 맵에 존재하게 되면 우리가 버프를 주고받을 수 있는 단말기가 비활성화됩니다. 이 서비터를 모두 다 잡게 되면 보스는 멸종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전멸기를 시전하는데, 이때 스캐너가 알맞은 보스의 위치를 찾아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 보스를 찾았다면 팀원에게 보스가 어디 있는지 브리핑을 해주고, 인원이 가까이 왔다 싶으면 카운트를 하나 둘 셋 해주면서 폭딜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 복제 아트락스 보스는 2층에 4마리, 1층에 4마리, 총 8마리가 존재하고요. 2층에서 먼저 스캐너를 먹고 딜패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다음 1층의 딜패를 위해서 이 스캐너 버프는 밑으로 내려줘야겠죠. 그래서 보스 딜패는 스캐너 버프로 옮겨가면서 2층, 1층, 2층, 1층 이렇게 한 사이클이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서비터를 잡으면서 딜패를 똑같이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보스끼리의 거리가 꽤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모여서 폭딜을 넣기 위해서는 이 4마리의 보스의 거의 중간 지점, 그쯤에 있으면 스캐너가 브리핑할 때 빨리빨리 합류할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초행분들은 보스의 위치를 잘 봐두세요. 자, 그렇다면 남은 기믹은 단 하나, 바로 보스 딜패가 끝나고 나오는 저 아트락스 복제를 어떻게 처리하냐는 건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저 아트락스 복제는 1렘에서 봤던 조작 버프를 가진 사람이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아트락스 복제는 45초간의 매우 긴 쿨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스를 잡으면 바닥에 구슬 형식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45초의 타이머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 전멸기는 머리 위에 동그랗게 표시되는데, 2층에만 좌우로 4개 존재하는 이 우주와 연결된 에어락을 조작해서 이 전멸기인 복제 영혼을 가진 사람이 에어락으로 들어갔을 때 조작자가 머리 위에 이 복제 영혼을 쳐서 전멸기를 우주 밖으로 날릴 수 있어요. 또 에어락이 아닌 곳에서 조작자가 이 전멸기를 톡 치게 되면 전멸기는 구슬 형태로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데, 이걸 다시 주워 먹으면 전멸기 남은 시간이 45초로 리셋됩니다. 따라서 조작자는 이거를 이용해서 전멸기가 터지지 않게 복제 영혼을 우주 밖으로 날려주는 거예요. 이 조작 버프는 1층에서 나오기 때문에 1층의 인원이 먹었다가 단말기를 통해 2층으로 올려 보내주면 되고요. 또 에어락은 한번 열리게 되면 다시 열리기까지 시간이 좀 있으므로 조작자는 이 전멸기를 어디서 날릴지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2층과 1층, 2층과 1층을 번갈아 가면서 딜하다가 보스피를 저 나뉘어진 성까지 닳게 한다면 1층과 2층에 8마리 있던 보스가 전부 2층에 나타나면서 잠시 후에 8마리 전부 전멸기를 시전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1층에 있던 인원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전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조작자는 2층에 있을 때 1층의 인원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패널을 쳐서 사람 수에 맞게 엘리베이터를 내려주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총 4개가 있고요. 그 후 스캐너를 가진 사람이 8마리의 보스 중 진짜 쳐야 될 보스를 브리핑하고, 보스를 3번 안에 죽이면 이네임드는 클리어가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이 딜패 때 복제 버프가 있으면 이때는 에어록을 가는 것보다 조작자가 한번 떨어뜨려서 타이머를 리셋시켜주면 좋고요. 또 보스가 8마리나 나오기 때문에 스캐너가 빨리빨리 진짜 보스를 찾아 브리핑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네임드도 완료. 보상을 먹고 다음 3네임드로 가봅시다. 자, 3네임드에 가는 길목에서 우리는 숨겨진 상자 1개와 또 데이터 패드 3개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영상 보면서 따라오세요.
자, 그렇게 도착한 3네임드. 이번 3네임드 전투는 보스에게 딜을 넣는 것이 아닌 딥스톤 무덤의 핵 프로토콜에서 살아남는 건데요. 여기서의 목표는 핵 융합로에서 나오는 원자핵을 맵 중앙에 있는 상자까지 가져간 후 알맞은 상자에 이 원자핵을 넣어서 원자핵의 폭발을 막는 겁니다. 원자핵이 폭발한다면 여러분의 파티는 즉시 전멸하고요. 또 수많은 몰락자와 과부하 대장 그리고 사내임드로 만나게 될 저 타닉스가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워록의 불사조 프로토콜 같은 생존기를 챙겨주면 좋고요. 하지만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데미지가 별로 안 아프기 때문에 정말 쉬운 네임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3네임드에서는 1네임드에서 이제 조작자와 스캐너를 받듯이 이제 새롭게 억압자라는 버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억압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보스를 억압시키는데 이 보스를 억압시켜야지만 이 원자 핵을 상자에 넣어줄 수가 있어요. 자, 보스가 저렇게 억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핵을 버려야 하는 상자가 오프라인 상태이기 때문에 핵을 여기다 버려줄 수 없고요. 억압 버프를 가진 사람이 이 보스를 억압시켜주게 되면 그제서야 이 원자 핵을 상자에 버려줄 수가 있는 거죠. 이 원자 핵을 상자에 버리는 걸 6번 반복하면 3네임드는 끝이 나고요. 자, 그러면 새로운 버프 억압자가 어떻게 보스를 억압시키는지만 좀 알아봅시다. 자, 먼저 맵에는 저런 동그란 모양의 경비 드론이 3개가 있는데요. 다수의 원자 핵이 충전되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뜸과 함께 이제 원자 핵도 나오게 되고 또 이 경비 드론이 파랗게 변하면서 하얀 범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억압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범위 안에서 보스를 톡 쳐주게 되면 파란색으로 보였던 보스가 억압 스택이 쌓이면서 자기 색깔로 돌아오는데요. 자, 이거를 경비 드론 3개 밑에서 전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3번째 경비 드론에서 저 파랗게 보이는 타닉스를 톡 쳐주니까 타닉스가 기절하게 되죠. 따라서 초행분들은 맵에 들어가게 되면 경비 드론이 어디 있는지 하나씩 확인하세요. 왜냐면 타닉스를 이렇게 기절시킬 때 타닉스가 기절했습니다, 진강이 비활성화되었습니다 하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억압자나 뭐 스캐너, 조작 같은 버프가 랜덤으로 증강 비활성화 상태가 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사람은 억압이나 스캐너, 그 다음 조작자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단말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버프를 다시 넣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버프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서 다시 그 역할을 수행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단말기에 버프를 넣어주게 되면 이제 45초간 증강 폐쇄와 함께 이 시간이 지나야지만 조작이나 스캐너, 억압 같은 버프를 다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버프는 뭐 하는지 볼까요? 먼저 스캐너 버프입니다. 스캐너 버프는 이번에도 알맞은 오브젝트를 찾아서 저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주는데요. 이번 3네임드는 원자 핵을 어느 상자에 넣을지 알맞게 찾아주는 거죠. 이 상자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중앙에 4개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2개가 불이 들어왔으니까 오른쪽 2개라고 브리핑을 하면 원자 핵을 오른쪽에 갖다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조작 버프도 뭐 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이 조작 버프는 우리가 처리해야 될 원자 핵을 3개에서 2개로 줄여주는데요. 자, 맵에는 저렇게 핵 융합로가 4개가 있고 그중 3개에서 패널이 빨갛게 보이는 곳에 원자 핵이 각각 하나씩 3개가 드랍되는데 이 패널을 한 대 쳐주게 되면 그쪽에서 원자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한 사이클은 다수의 원자핵이 충전되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삐용삐용 소리가 들리면서 시작할 건데요. 이때 조작자는 핵 융합로 옆에 있는 빨간색 패널을 치게 되면 그 융합로에서는 이제 원자핵이 드랍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자핵 2개만 처리하면 되고요. 자, 우리가 원자핵을 처리할 때 원자핵을 들고 있으면 이제 방사선이라는 디버프 스택이 쌓이게 되는데 이 디버프가 10스택까지 올라가면 죽기 때문에 스택이 쌓여서 죽지 않게끔 누군가가 상호작용을 해서 이 원자핵을 대신 들어줄 수 있어요. 자, 이런 조작이나 스캔, 억압 같은 버프는 3렘이 시작함과 동시에 몰락자가 들고 나오기 때문에 그거 잡고 버프를 먹으면 되고요. 자, 그렇게 6번 원자 핵을 처리하면 3네임드 중앙에 어떤 문이 하나 열리는데 자, 우리는 이 아래로 떨어져서 안전한 격리 구역까지 도착해주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이 그냥 앞으로 쭉 달려가면 되고요. 현재 우주선은 유로파로 추락하는 상태. 우리는 4네임드 보스로 만나게 될 타닉스와 함께 유로파로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다시 돌아온 유로파. 저 우주선의 잔해 속에는 타닉스가 생크와 합체한 채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 마지막 4네임드는 저 생크와 합체한 타닉스를 처치하는 건데 이제부터는 버프와 디버프를 중첩시켜서 보스한테 데미지를 넣는 클래식한 보스 딜 레이드이기 때문에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 35% 증가시켜주는 새벽의 수호물 궁극기를 쓰고요. 현재 괴인 타닉스를 원패에 가장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조합이 무정부와 화면에 보이는 선의 fu출, 그 다음 상속이라는 레이드 샷건, 이 2개의 나탄 샷건이기 때문에 샷건의 사거리를 늘려주는 달빛의 장화를 낀 워록이 빗샘을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물론 이런 무기 없이 구름 강타로도 충분히 딜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분들 구름 강타 들면 되고요. 또 이 괴인 타닉스도 피가 조금밖에 남지 않게 되면 맵에 이것저것으로 한 3번 도망 다니는데 자, 이거를 쫓아가서 마무리 지어주면 여러분은 딥스톤 무덤 레이드를 완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타닉스 딜패를 어떻게 여느냐. 자, 일단 게임이 시작되면 타닉스가 맵 중앙에서 이제 가장자리로 슬슬 이동할 건데요. 저때
타닉스가 타고 있는 생크 부분에 약점이 노출되면서 저 약점 부분을 부셔주게 되면 핵이 하나씩 떨어집니다. 약점이 4개니까 핵도 4개. 그래서 저 핵 4개를 마찬가지로 상자에 넣어주면서 폭발을 방지하면 딜패가 열리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상자가 오프라인이라 핵을 못 넣고 있죠. 그리고 이 오프라인을 풀어주는 건 3렘에서 봤던 억압자. 자, 이 억압자는 보스가 있는 곳에 경비드론 3개를 찾아 3네임드와 똑같이 이 경비드론 밑에 서서 보스를 한 대씩 톡톡 쳐주면 되는데, 무정부로 붙여놓으면 자동으로 때려주기 때문에 그냥 무정부만 붙여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스를 기절시켜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뭐 랜덤한 스캐너, 조작자, 억압자 이 셋 중에 하나가 증강 비활성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3렘과 똑같이 내가 가지고 있던 버프를 단말기에 넣어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 스캐너는 뭐하냐? 당연히 스캐너는 이 원자 핵을 넣을 알맞은 상자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볼 수 있고요. 자, 맵에는 총 6개의 상자가 있는데 여기 지도를 보여드릴 테니까 실제로 게임이 시작하게 되면 지도랑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조작자가 뭐 하냐는 건데, 보스는 원자 핵을 가지고 이동하는 인원을 저렇게 랜덤으로 속박 상태를 걸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조작자가 그걸 보고 총으로 한 대 톡 쳐주면 이 속박이 풀리게 되고요. 되게 간단하죠? 따라서 이번 사냄은 조작과 스캐너 억압이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남은 인원들과 함께 핵을 운반하고 이 핵을 알맞은 상자에 넣고 다음에 딜패를 열어서 보스를 때려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보스의 원자 핵은 보통 공방에 가게 되면 2개씩 2번 처리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앞다리를 깨주고요. 자, 그리고 핵을 깰 때 보스가 저런 광역기를 시연하니까 범위를 보고 피해주세요. 저 밑에 있으면 죽습니다. 또 게임이 시작되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나뉘어서 조가 짜여질 건데, 우리 버프를 주는 몰락자들은 항상 여기서 조작, 그 다음 이쪽에서 스캐너, 그 다음 여기서 억압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조작조, 스캐너조, 억압조 이렇게 6명이 2명씩 나뉠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숫자 같은 경우에는 상자의 위치인데요. 우리 레이드 배너에서 봤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보통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 이 파란 거는 경비드론 위치. 따라서 억압자는 보스가 이동했을 때 그 구역의 경비드론 위치에 가서 이렇게 한 번, 2번, 3번 때려주면 됩니다. 만약에 보스가 여기 있다고 하면은 막 여기서 한 번, 2번, 3번 이렇게 때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증강 단말기의 위치는 자,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각 조에 하나씩. 어쨌든 이것도 일시 정지해놓고 나중에 한번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보스의 핵 4개를 전부 다 상자에 넣게 되면, 자, 보스는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딜 페이지가 시작되는데, 자, 이때 팀원들이 모여서 딜을 해주면 되고요. 지금 보이는 저 전기 사이로 들어가야 딜이 되는데, 저 빙글빙글 도는 잔해에 맞으면 바로 죽습니다. 또 보스는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충격파를 발산하면서 플레이어들을 이 전기장 밖으로 밀어내는데요. 이때 다시 뭐 타이탄의 소물 버프를 받고 잔해 조심하면서 안으로 들어와서 계속 딜을 해주면 되겠죠. 이 보스의 약점은 사실 머리인데, 지금처럼 신성을 쏘게 되면 보스 밑에 신성의 구체가 나타나고요. 또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 나뉘어진 HP 선까지 보스 피를 빼면 이 보스가 도망다니니까 그거를 이제 마무리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딥스톤 무덤인 끝이 났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내일의 눈이라는 경위 로켓 런처도 먹을 수 있고, 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런 뭐 상속이라던가 뭐 계승이라던가, 또 후세라는 핸드캐논, 수탁자라는 정찰 소총, 유중이라는 검, 기념이라는 기관총을 레이드 보상 무기로 먹을 수 있죠. 레이드 방어구는 이렇게 뭔가 홀로그램식으로 생겼습니다. 제 헌터가 8 빼고 풀템인데, 자,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어쨌든 466기가의 녹화 분량을 압축해서 만든 이 레이드 영상, 실제로 제가 초행분들 리딩하면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좀 압축해서 넣어봤고요. 요번에 딥스톤 데이원 팀도 정말 많이 나오고 이제 좋은 화력 팀장님도 많기 때문에 레이드 처음 가시는 분들 절대 무서워하지 말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참여해서 딥스톤 레이드 편하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만들었네요. 저는 이제 좀 쉬러 가야겠어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